2021년도 2월 4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나왔죠. 여전히 매매 가격은 0.25% 상승하고요. 전세 가격은 0.19% 상승하고 있어요. 즉 매매도 전세도 되게 뜨거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0.25, 0.19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0.25%인데 이 0.25%는 큰 건지 아니면 낮은 상승률인지를 스스로 어떤 기준 수치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우리 불인이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25%, 0.1%, 이자 0. 만약에 은행에 적금이 들어왔는데 이자를 0.25% 준다. 그렇죠? 그러면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럼 0.25% 상승인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집값 되게 많이 오르는데 0.25% 상승했네? 그렇다는 거는 이게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한 3, 4년 전 때에는 0.2%가 없었어요. 그때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0.1%, 0.2% 막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이었죠, 계속. 근데 지금 0.2%가 밥 먹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어디 가서라도 사도 집값은 오를 확률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0.2%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매든 전세든 뜨거운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좀 더 지난주보다 살짝 더 올라간 느낌이고 나머지는 동등하네요. 전세는 지방 쪽만 약간 꺾이고 서울도 꺾이고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이제 뭐 봄 이사철이 끝나가니까 전세들도 조금씩 강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거니까 월요일 기준이니까 이건 22일 기준이었죠.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인이들은 여기에 나온 거 가지고 임장을 가거나 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전국은 계속 0.25%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은 0.08%. 그렇죠. 서울이 0.08%예요. 그래서 서울의 상승 모습이 드물게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따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서울에서 상승하면은 다 뭐뭐뭐더라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뭐였죠? 역세권. 그 다음에 학군, 정주 요건이 양호한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살기 좋은 곳들이 이끄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끄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가끔씩 언급이 될 거예요. 그 외 지역들은 덜 올린 지역들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은 0.2%예요. 지방이 지금의 상승을 좀 많이 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5대강역시. 5대강역시는 0.27%라는 거죠. 0.27%. 한번 이걸 제가 그리기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방은 0.27%. 네. 그래서 지방이 된다? 5대강역시는 0.27%. 그러니까 5대강역시가 더 큰 상승을 지금 띄고 있죠. 네. 어디가 많이 뛰었나 봤더니 다시 대구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구와 대전이. 네. 대구, 대전이 먼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울산으로도 퍼지고 지방 경남으로 펴졌다가 다시 경기권으로 오고 다시 올라가니까 대구, 대전이 또 싸 보이니까 대구, 대전 쪽으로 또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 인천은 덜 올랐기 때문에 인천도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아직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지만 제 기준에서는 0.2%만 돼도 뜨거운 거거든요. 여전히 세종은 0.19%, 0.2나 0.19나 뜨거운 건 매한가지겠죠. 그다음 충남권도 0.18%. 유일하게 이제 전남만 이번 주부터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약간 전라남도 쪽이 그래도 전북은 아직은 하락까지는 아닌데 보면은 전북은 그래도 0.02%네요. 네. 근데 전라남도는 마이너스 0.04로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처음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대구가 좀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뜨거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이 뜨거운 모습 보이고 부산이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다. 네.
그럼 이런 지역 가서 사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다만 투자금이 많이 들고 수익이 적을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겠죠. 자, 서울 수도권은 어떠냐? 서울 보면은 뭐 공급 대책 발표 후, 이사 공급 대책 발표 후에 강북권은 관망세라 그러고, 상수품 뭐 축소 뭐 어쩌고 저쩌고, 강남권은 재건축 기대감. 재건축 기대감이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는 압구정 쪽이 가장 크게 이제 신고가들이 경신하기 시작하죠. 네,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보면은 뭐 마포구 언급되어 있고요, 도봉구 언급되어 있고요, 종로구 언급되어 있는데 종로구는 0.02%니까 뭐 상승도 아니죠. 예, 그냥 제자리라고 보셔도 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쌍문동 구축, 그다음에 교통호재에 있는 창동 역세권 이주. 자, 불인이에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 지금 엄청 뜨겁죠. 뜨거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요. 몰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 도봉구 0.09%라는데 쌍문동 구축이랑 창동 역세권 이주. 창동 역세권인데 이 창동 역세권에 뭐가 있어요? 교통호재가 있네? 그러면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이버 창에다 켜가지고 창동 역세권 교통호재 치면은 또 블로그로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걸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 공부할지 막연할 때는 정부 자료 보고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하나씩 보는 거죠. 마포구의 개발 호재에 영향이 있는 상암동 역세권. 어디지? 어디가 있지? 뭐 리모델링 어디가 되는지 막 뜨겁죠. 막. 지금은 서울은 거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만 좀 많이 뜨거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강남구 보면은 역시 강남 4구에는 항상, 서초구에는 반포 잠원동의 재건축과 신축.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가 올라가야지 구축들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이 재개발이 막 올라간 다음에 그냥 구축들이 따라서 이제 다 키를 맞춘 모습이죠. 네. 그래서 기본 뭐 서울 신축 강남권에 있는 우리 뭐 아리팍 같은 경우는 35억에서 40억의 효과가 나고 있는데 35억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마포가 20억까지 따라가는 거죠. 네, 절반 가량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35억, 40억 했을 때 20억 갔다가 이제 부담감 느끼면서 뭐 18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신축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마포구 같은 경우가 마포구, 뭐 성동구 이런 데가 강남우리, 반포에 딱 50%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이 더 올라가려면은 지금 반포라든가 압구정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뭐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성동구가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신축들이. 네. 어떤 호재가 되게 큰 호재가 거기 생기지 않는 한, 뭐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가 서울에 생기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갈 힘이 없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아니면은 굳이 투자로 접근하기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목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가볍게 건너뛰고 자, 연수구 같은 경우를 봐볼게요. 자,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연수구 0.55% 엄청 뜨겁죠. 서울에 뜨거워봐야 0.1%였는데 연수구는 0.55%, 그 다음에 서구는 인천시 서구는 0.53%, 부평구는 0.39%, 미추홀구는 0.33%. 자, 뜨겁죠. 0.2%보다 뜨거운데, 자, 이 네 개 구가 지금 대표적으로 평균 0.34에서 0.39, 이번 주 0.39죠.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0.05%나 확대된 모습을 보이네요.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디? 연수구에서는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의 구축 위주로. 연수구 하면 원래 뭐가 있는 도시였냐? 뭐가 있었죠? 연수구의 대표적인 우리 도시가 바로 원래 송도신도시가 있었죠. 송도신도시가 이제 34평 신축들이 10억을 넘고 난 다음에 10억 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청학동이라든가 연수동이라든가 동춘동 이쪽에 구축들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도 호재는 뭐 있죠. 뭐 인천발 KTX라든가 아니면 월판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군 같은 게 연수동 동춘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좀 괜찮은 편이었어서 인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서구는 어디냐? 정주 여건 개선,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개선되는 기대감이 있는 검단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뭐 검단 신도시 옆에 원당동, 당하동 같은 게 있죠. 그쪽 위주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씩 관심 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올라가는지 가서 한번 이런 시장을 느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우리 아까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지역의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도 보면은, 경기도는 어디가 뜨겁지? 뜨겁지? 자, 서울 접근성 향상, 교통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어디? 의왕시가 있네요. 네, 의왕시. 그 다음에 안산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들이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꼭 이런 데를 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는 지역에 가서도 임장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지역도 가보셔야 되고, 하락하는 지역도 가보셔서 그 부동산의 느낌을 알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그 느낌들이 내가 지금 모르는 지역을 갔는데, 이때 이 느낌은 그때 상승했을 때 그 부동산 분위기랑 비슷한데, 사장님이 전화를 막 계속 받으시고, 예, 막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되게 반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바쁜 와중에 가볍게 말만 거시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역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GTX-C 노선 기대감 있는 지역들 있고, 남양주시도 어디 하도읍인데, 하도읍은 비규제 지역이어가지고 풍선 효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나 봐요. 여기도 교통호재가 있죠. 그다음에 고양 덕양구는 이때까지 상승을 일산이 많이 했잖아요. 1%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중저가가 아직 덜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키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서 어디 매매가 뜨거운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방을 봤을 때는, 지방은 아직도 0.7%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구, 대전이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대구, 대전 등 어디가 뜨겁나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그럼 이 지역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라남도만 지난주까지는 0.02%, 약간 약보합세였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4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이제 안 내려가나 봐요. 멈춘 거죠. 제주도도 되게 뜨겁네요. 제주도 뭐 분양 있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를 봤더니 어디가 푹 꺼졌나 봤더니 광양은 0.14에서 0.10, 여수는 0.06 떨어지고 순천은 0.07, 무안은 그대로, 나주도 0.08, 목포는 이미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띄고 있었네요. 하락 전환돼서 계속 하락 전환이 확대되고 있네요. 0.04 정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가면은 여기는 뭐 이제 투자자라든가 이런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전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매매보다는 전세를 좀 더 저는 좋아한다 그랬죠. 이유는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되게 뜨거워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투자자의 투자금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투자금의 갭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가 상승하는 지역을 좀 좋아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전세가 어디가 뜨겁냐 했더니 세종, 대구, 인천, 대전 등이 0.3 이상이고 나머지 제주, 부산, 경기, 울산, 강원도까지가 0.2%대이고 충남, 경남도 괜찮네요. 어디가 빠져 있어요? 여기도 역시 전라도가 빠져 있네요. 전북과 전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상승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서 그냥 초보 때 어떤 식으로 임장 가면 좋냐? 매매 상승과 전세 상승률 중에서 전세 상승률이 더 높은 지역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임장을 가보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상승률보다 전세 상승률이 높으니까 갭이 매가는 올라가도 갭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또 가볍게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지역도 아까 대구, 대전, 세종, 인천이 뜨겁네요. 전제는. 제주도도 빨갛네요. 네. 이 지역들이 뜨겁고, 전세 상승이 확대되는 지역을 보면은 전주 대비했을 때는 인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전주 대비해서는 제주도가 상승이 좀 했네요. 이렇게 전세 상승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렇네요. 그럼 인천이 갭이 줄어드는 모습을 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건 매매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2월 달이 돼가면서 자, 요게 이제 되는 거죠. 방학 이사 수요 마무리. 네. 즉 봄 이사철이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월 달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들이 있죠. 전세 가볍게 보시고 인천 한번 볼게요. 자, 인천은 지금 지난주에는 0.24였는데 0.32%로 확대가 됐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누구예요? 아, 중구가 지금 엄청 뜨겁네요. 0.92% 상승했네요. 중구가 다 끌어올렸네요. 영종 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아, 이러면 이런 임장 가봐야죠. 네. 중구에 뭐가 있어요? 영종 하늘도시가 있죠. 영종 신도시. 네, 가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남동구 0.46%, 9월 간석 논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아, 구월동의 주요단지, 간석동의 주요단지, 논현동의 주요단지. 다 역세권 위주겠죠. 뭐 9월동, 간석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죠? 바로 GTX B하고 연관되어 있는 노선이 인천시청이 여기 있죠. 그리고 논현동 쪽에는 바로 네, 월판선이 아까 있다 그랬죠. 예, 논현역 수인선이 있고 그 주위로 월판선이 지나가니까 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서 그쪽으로 또 몰리나 봐요. 그다음에 여전히 서구도 뜨겁네요.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옛날 이제 구검단 신도시였죠. 중저가 위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봐요. 신축들의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중저가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종도. 네. 영종 신도시. 네, 전세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더 올라가는 모습도 띌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매매가에서 인천에서 중구가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중구가 매매가는 안 높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되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즉 갭이 줄어드는 모습을 띌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중구가 지금 현재는 0.4%, 네. 매매가 중구가 0.4% 상승한 걸로 나오네요.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전세는 0.92%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 매매보다 전세가 더 올라가니 즉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세가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갭을 줄여주는 모습을 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매매가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 관성의 법칙으로 추세에 있다면은 전세가가 상승이 더 커지면은 갭은 줄어들겠죠. 중국 괜찮아 보이네요. 인장 가볼 의미가 있는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보니까 0.22%였네요. 0.7%나 뛴 모습을 보이네요. 되게 높게 많이 올라갔죠. 즉 1% 가까이는 어마어마한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0.28%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7호선 라인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봐볼까요? 경기도도 동두천시도 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동두천시는 0.56%,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0.54%, 시흥시, 평택시, 네, 다 타익이 좋은 데예요. 그렇죠? 역세권 위주나 중저가 위주 이런 말들 보고서 지도에서 한번 검색해보고 어디가 괜찮은지 판단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보다 전세 올라간 모습이 경남권 살짝 올라갔네요. 0.02 정도, 0.02는 되게 적게 느낌이죠.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떨어지는 느낌을 보이고요. 그래도 제주도가 되게 괜찮네요. 이 네 지역 정도가 전세 흐름은 나쁘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네. 나머지는 0.1%도 되게 괜찮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비해서는 적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대구도 매매가 상승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동구 같은 경우 상승폭 커 보이네요. 0.53%. 이런 지역들에 저 관심을 갖고 이번 주에 임장을 어디로 가보지 했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갖고 찾아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